여러분, 저는 서울교대에 근무하는 홍성도라고 합니다. 사실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나날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일단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절대 개인의 책임이란 뜻이 아닙니다.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희망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드높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소중한 제자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집회에 발언을 맡게 되고 3일 전쯤 원고를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내드리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교사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희망과 미래의 이야기를 담아두었던 이전 원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7주간 여러분들과의 동행을 통해 뚫린 것 같았던 마음이 채워져 가고 있던 중에 그래서 다시 교사와 학생으로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가 생겼으나 이제는 그저 주저앉고만 싶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언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는 의연한 결의를 보면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만 생각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봐야 할지를 잊고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교육 권력가들에게 기대했지만 다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헤집어진 상처를 다시 기워서 다시 한번 기워진 희망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철이 없는 몽상가에 연구실 밖을 두려워하는 상황 파악 못하는 죄 많은 교수의 짧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8월 그리고 9월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에 계시렵니까? 저는 이 폭염의 거리가 정말 더웠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를 잃은 상실감, 누가 상대인지조차 모를 막연한 싸움,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죄책감, 이 더위에 집회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지는 않을지, 혹여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쩌나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망상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 낯선 길을 선택하셨고 누구도 꿈꾸지 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여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슴 저미며 울었고 뜨겁게 서로에게 공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교육부가, 교육감이, 국회가, 학부모가, 학생들이 바뀔 것 같아? 쏟아지는 불변의 언어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뀌기를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비정치적인 길을 통해 가장 정치적 결과를 얻고자 여러분들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냘팠던 목소리는 이제 이 교육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려는 옹골찬 그루터기의 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색했던 팔놀림은 이제 이 시대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검은 점을 넘어 검은 물결이 되었고 이제 검은빛 바다가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 사회를 다시 읽어내겠다는 검은빛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파도를 밀어주던 그 큰 바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음을, 여러분과 함께한 옆자리의 동료들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유의 공론장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그 속에서 누렸던 서로에 대한 일체감, 차이를 차별의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던 공감의 태도, 행동 공동체이자 동시에 의지 공동체라는 서로에 대한 확신, 한때 보였던 뒤집어진 피켓과 어색했던 파도타기는 다양한 행동 속에 보여준 일관된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방법의 다양성과 자유함은 다음 세기의 교육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자의 승자들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과거를 바라나 현재를 살아가지만 결국 미래의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승자들을 너무 만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이들을 받아안아 함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9월 4일)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 새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더욱 혼돈스러운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을 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 어떤 방법이 틀리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방법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목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7주간 집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분단을 넘어 마침내 하나됨의 여정을 함께 걷게 될 각자의 길과 각자의 방법을 서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지지하지만 자신에게 드려진 삶의 무게로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더 이상 교육 권력가들의 마름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외치신 교육행정가분들,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의 불꽃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작은 촛불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습니다. 하지만 그 풀은 바람이 가져온 빗줄기를 통해 더욱 푸르게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9월 3일 밤 서일초에 방문할 것입니다. 교문 앞에 세상 제일 아름다운 자긋꽃 하나와 수신자 불명의 편지 하나 놓고 올 것입니다. 혹여 큰 꽃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함을 가릴지 몰라 작은 꽃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짓이냐, 제정신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희초는 우리의 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희초 학생들을 축복하고 올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너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줬다면, 상실감을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기억해다오 너희 선생님은. 너희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학생들이 바로 너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너희는 꼭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다라고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서희초가 상처의 이름이 아닌 교육공동체 회복의 심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2023년 7월 18일 우리 제자가 저에게 던진 커다란 질문에 대한 저의 작은 대답입니다. 연구실의 백면 선생인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유의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기에 다시 교육이라는 이름 앞에 제 영혼을 똑바로 세울 것입니다. 첫 제자를 만났던 감격과 긴장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교육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여전히 교육 절망의 시대, 스스로 절망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교육 욕망의 시대가 그대로 남아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론장을 통해 달라진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교육 공동체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더 많은 교육 공동체의 상처를 돌아볼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자에게 더 많은 회복의 언어를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위로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부여한 공적 권위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적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폭력의 가해자는 수치심을 모르고 피해자는 폭력의 내면화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이런 학교 문화가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마땅해야 할 가장 숭고한 일은 타인을 기억하는 것임을 말할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 교육공동체, 우리 모두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존엄한 존재이고 결코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잃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은 자신의 본령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것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정상화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새로운
교육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앞서 국회,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죽음 앞에서 애도가 아닌 분노를 보여야 하는 저희 같은 불행한 교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서희초를 비롯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상식의 터울 아래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온전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의 조속한 법 제안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7주간의 여정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옆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